치매 환자분의 가족분들이 공통적으로 했으면 하는 숙제 또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치매 전문 신경과 전문의 김정은 원장입니다. 제가 치매 치료나 예방 그리고 치매 조기 진단과 같은 치매 관련 시리즈를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치매 환자보다도 집에서 치매 환자를 직접 돌보시는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치매 환자가 욕을 하거나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하시거나 이러한 여러 이상 행동을 하실 때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때 치매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이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보통 치매 어르신들의 이상 행동이라고 하면 행동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증상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동 증상은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갑자기 공격적으로 막 욕을 하시거나 화를 내시고 때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막 돌아다니신다거나 계속 집 밖을 나가려고 하는 분들, 이런 행동을 보호자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반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미 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거나, 예를 들어 제일 많은 게 옷장에 있는 옷을 꺼냈다가 정리해서 다시 넣고 하는 일을 밤새도록 반복하신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 잡동사니 물건을 모아오시는 분들,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적절한 대소변 관리, 위생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보호자분들을 힘들게 하고 또 마음이 아프게 합니다. 심리 증상은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를 보이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으로 흔한 게 우울감과 불안감입니다. 그와 반대로 상황이 안 맞게 감정이 너무 들뜨고 웃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인지가 약해지면서 사실이 아닌 상황을 사실이라고 믿는 망상도 많아집니다. 제일 많은 게 도둑망상. 간병 요양사분들하고 치매 부모님들과의 가장 많은 갈등이 저 요양사가 내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해서 그 요양치료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라는 배우자 의심망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인다라는 실제로 있지 않은 사람이나 물체가 보이는 환시 증상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과 심리 증상들이 있을 때마다 가족분들은 너무나 많이 당혹스러워 하세요. 그렇지만 이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 상황에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걸 해결할 방법도 모르겠고, 그것이 치매 부모님을 모시는 데서 큰 스트레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명하게 이러한 행동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은 내가 이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솔루션이 스스로 이제 생길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두 번째는 편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융통성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의 디테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치매 환자분의 가족분들이 공통적으로 했으면 하는 숙제 또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의 그 이상 행동이나 심리 증상을 꼼꼼하게 관찰하여 증상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증상 일지를 쓰면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를 잘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증상이 언제 어떤 양상으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적어 두시면 대응 방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증상일지로 파악했다면 이제 예방, 편의, 융통성이라는 키워드를 적용해서 맞춤 대응법을 물색해 보면 되는데요. 첫째, 예방은 치매 환자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되는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대부분이 욕구가 불충족됐을 때 행동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즉 기본은 인지가 약하기 때문에 인지가 약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 또는 인지가 약해서 혹시나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 자신의 인지가 약한 게 드러나게 될까 해서 나타나는 거부증, 그리고 내가 치매라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심적인 위축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를 피하는 게 이제 예방입니다. 예를 들어 목욕을 시키려는 환자에서 자꾸 공격적인 행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가장 많은 경우는 수치심입니다. 치매 어르신들도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과 불안감 그리고 수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욕을 시키기 전에는 그 환자분과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유대관계가 먼저 성립이 돼야 됩니다. 또는 똑같이 목욕을 거부해도 어떤 분은 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서 또는 모래 온도가 맞지 않아서 거부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가 어린 아기들을 목욕시키는 것과 똑같은 상황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전반적인 준비를 가지고 목욕을 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거부증은. 또 다른 예로는 자꾸 밖을 나가려고 하는 배회하려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물론 불안 초조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그걸 해소하기 위한 육체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것이 화장실을 자꾸 찾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인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화장실 찾는 목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그러지 못하여 그런 경우는 대부분 실금을 하세요. 집 안에서 화장실을 잘 찾으실 수 있도록 배치된 화장실로 모시고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방의 어떤 관점에서 치매 어르신들에게 이상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편의는 치매 환자의 편의도 있지만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편의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매 어르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어딘가를 배회해야 욕구가 충족되는 치매 환자의 가족이라면 배회하는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이런 경우 계속 보고 있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환경에 환자분을 두고 배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담을 조금 줄이실 수 있을 거고 모든 시간을 어르신에게 돌보는 것에 쏟는 방법보다는 최대한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시간과 육체적 편의를 분담하면서 효율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치매는 감기 같은 병이 아니거든요. 단시간에 치료가 완치가 되고 해결이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전입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면서 긍정적으로 케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융통성은 치매 어르신이라고 해서 꼭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모든 것을 딱딱 맞게 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일과 시간을 치매 어르신에게 맞춰서 융통성 있게 조절해 주는 것도 이상행동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치매 어르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거를 강요한다기보다는 조금 지연시켜서 해도 된다는 거죠. 아침 일찍 식사를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껴서 신체적, 언어적 공격 행동을 하는 어르신이 있는데 계속 아침 식사를 매일매일 원하지도 않는데 강요한다면 육체적, 정신적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식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식사 시간을 조금 융통성 있게 변경하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고요. 아침마다 주간보호센터에 가기 전에 약을 안 드신다고 또 계속 갈등이 있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약 먹는 시간을 저녁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점심시간에 그 센터에서 조절을 해주도록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도움을 받아가며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치매 어르신의 이상 행동에 대응할 때 유연성 있게 행해져야 하겠지만 그래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촉을 금지합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인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에게 말할 때는 항상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해드리는 게 좋고 치매 어르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말부터 짧고 간단하게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에게 재촉을 하는 것은 어르신을 더 불안감과 심하면 공포감을 유발해서 이상행동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신 다 말해주기는 금지입니다. 치매 어르신이 무언가를 몸짓이나 말하려 할 때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격려하며 듣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치매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주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되게 용기가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해드리면은 표현하려는 능력도 늘어나고 점점 나빠지는 과정에도 보호자분은 환자분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 것. 세 번째는 말 끊기가 금지입니다.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미리 판단하고 말을 끊지 않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부정적 표현 금지. 무조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대안을 유도하는 표현으로 바꿔보시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다른 거를 제시하면서 배려한다는 것을 치매 어르신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지금 인지가 좋아지지는 못할지언정 분명한 거는 이상 심리 증상, 우울이나 불안 또는 공격성, 이상 행동 증상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해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 원칙과 같이 행동을 한다면 치매 어르신이 치매로 인한 이상 심리 증상과 행동 증상으로 힘들어 하시는 거나 그로 인해 보호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너무나 많은 궁금한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진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증상일지를 잘 적어 오시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큰 도움이 되실 거고, 그런 증상일지를 쓰다 보면 내가 이런 상황은 이랬구나 라고 치매 환자 가족분들도 스스로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치매 어르신을 케어할 때는 이상 심리나 행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걸 예방하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 나도 편하고 어르신도 편한 편의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심적이나 육체적으로 편해야지 우리가 짜증도 덜 나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융통성.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이 답이 아니라 다른 대안도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꼭 증상에 따라 적용을 해보시고요. 치매 어르신을 집에서 가족들이 직접 돌본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치매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치매 환자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